저 혼자만의 사랑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제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22살에 아직 세상을 잘 몰랐던 순진했던 저는 워낙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고 잘 먹지 못해서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넘겼는데 제 뱃속의 아기는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그 남자를 찾아가서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자기는 모른다면서 도망치다시피 제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수적이며 화를 잘 내시는 성격이었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기가 죽어서 숨죽이며 살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가 놀라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도망갔지만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제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배는 불러왔고 저는 불러오는 배를 천으로 꽁꽁 싸매고 애아빠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애아빠는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련했던 거죠. 아이를 낳고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내려갔지만 아버지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살 길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순간 드는 생각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날 얼마나 원망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 동네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8년째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 우리 아기가 호강하고 잘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기를 그 집 앞에 두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독한 좌절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버려두고 온 아기를 생각만 하면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원망할 그 아이가 눈에 밟혀서 죽음의 문턱에서 매번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내 아이를 한 번이라도 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남의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해보고 음식점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밤낮 할 것 없이 일을 해서 길을 쓰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을 내가 버리고 온 딸만 생각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그 부잣집의 소식들을 모아서 심부름센터를 찾았고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년 전 어느 날 딸을 찾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김지민, 그리고 제게서 멀지 않은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직장 근처로 찾아갔고 딸아이의 얼굴을 멀리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은 딸아이를 몰래 숨어서 보기 위해서 직장 근처 벤치에서 나 홀로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서류를 잔뜩 들고 나오다가 급히 지나가는 자전거에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졌습니다. 저는 분명 멀리서 몰래 지켜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제 몸은 이미 딸 앞에 가서 서류들을 주워주고 있더군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근데 아가씨,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먹고 건강 챙겨야지.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때 딸아이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고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무슨 일 하시나? 전 검사예요. 저는 그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딸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딱 한 번만 제대로 만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나오자 바로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나 모르겠어요? 제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지난번 일도 감사하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그러면서 사무실 옆 커피숍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떤 걸 상담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뻔뻔한 줄 알지만 결국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네 친엄마야. 엄마란 말이야.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네 친엄마야. 내가 너를 낳았어. 딸아이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더니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했어요. 내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이거 받아. 저는 20년이 넘게 우리 딸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모은 적금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 지민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머니나 쓰세요. 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딸의 반응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다가 그곳을 나왔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나 짧았던 거죠. 내가 내 생각만 하고 우리 딸 지민이에게 사실은 돈을 좀 주려고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 딸을 그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양어머니는 딸을 왜 찾아왔냐면서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다 커서 성공하니까 찾아와서 뭘 바라는 거냐고 다시는 지민이를 찾아오지 말라면서 저를 밀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 죄스럽고 감사하다면서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통장을 양어머니께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전달을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찾아가는 건 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굳게 마음을 먹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멀찍이서 지민이의 얼굴만이라도 잠깐 볼 생각으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딸의 사무실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지민이와 양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왜 또 무슨 일인데? 5천만 원만 해줘봐. 5천만 원이 무슨 장난이야? 너 막말로 나 아니었으면 너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야? 분명 멀찍이서 들어도 좋은 일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딸 지민이가 걱정이 되어서 불안하고 초조함이 커져갔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 딸 지민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지민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민이의 모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가 먼저 말문을 또 열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날 용서해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와서 기르지도 못할 걸 왜 나오셨냐고요? 누구처럼 뜯어가려고 찾아왔어요?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요? 너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왔어, 지민아. 저는 지민이에게 영영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봤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긴 하고 왔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뼈아픈 말만 쏟아놓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직업 소개서를 찾아 들어갔고 전 그때 지민이 양부모님 집에서 일을 다녔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들은 말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그 집 앞에 두고 온 아기를 양부모님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지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딸로 삼았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양부모는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초등학교 때에는 그 집에서 도우미 아줌마에게 더 이상 일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도우미 일을 관두고 한 달쯤 뒤에 두고 왔던 짐을 마저 챙기러 그 집으로 갔는데 집엔 지민이만 있었고 집안일을 지민이가 다 맡아서 하는데 설거지며 빨래며 온갖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쿵쾅거려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크고 있을 줄 알았는데 9살 겨우 된 그때부터 내 딸 지민이는 그 집의 가정도우미가 되어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지민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지민이 앞에 무릎을 꿇고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지민이는 그런 저를 보더니 나가시라고 막무가내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지민이에게 나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고 정신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제겐 제가 돌봐야 하는 제 어린 딸이 또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을 내야 했습니다. 내 나이 42세,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민서를 잘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제게 찾아온 가슴으로 낳은 어린 딸아이를 위해서 또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 6년 전부터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친딸을 위한 준비와 민서의 미래를 위해서 아껴두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순간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서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하고 지민이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민서에게 많이 원 없이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우리 민서도 참 가엾은 아이입니다. 제 옆집에 살던 미혼모의 딸인 민서를 제가 자주 돌봐주곤 했었는데 어느 날 돌도 안 지난 민서를 제게 맡기고 며칠 동안 아기 엄마가 돌아오지 않더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민서를 잘 부탁한다면서 꼭 찾으러 오겠다고만 하고 그 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서와 저는 2년을 기다렸고 결국 민서를 제가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서와 저는 늙은 엄마와 어린 딸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딸 지민이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민서를 사랑하며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우리 민서를 앞에 두고도 자꾸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가엾고 지민이에게도 한없이 미안하고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서에게 슬픈 모습을 더 이상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민서와 놀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지민이가 이 못난 어미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다는 듯 바라보면서 기가 막히네. 저는 전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너무 함부로 했던 것 같기도 해서 괜히 후회도 되고 이번에 좀 차분하게 얘기 좀 해보자고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잘못 왔네요. 하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민이가 울먹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버려놓고는 어떻게 다른 데 시집가서 손녀딸을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손녀딸? 아니야 지민아.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찾아왔는데 지금 이 상황 기가 막히네요.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찾아오지 마시고요. 내 말 좀 들어봐. 손녀딸 아니야. 저는 그렇게 우리 민서의 비밀을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지민아, 처음엔 나도 많이 망설였어. 내 나이도 있고 사는 것도 힘에 부치고 그래서 보육원에 데려다 줄까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아기가 눈에 자꾸 밟히더라고. 또 지민이 네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내가 잘 키워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 민서가 너를 쏙 빼닮아서 마음이 더 아팠어. 그리고 우리 지민이는 제 말을 듣곤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지민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아직 밥 안 먹었지? 들어가서 밥 먹자. 그리고 조용히 지민이는 제게 이끌려서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보더니 늘 만나왔던 것처럼 안녕? 이라고 인사를 먼저 하고는 금방 친해지더군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한 번은 하고 싶었던 내 딸 지민이에게 손수 지은 밥을 차려주는 그 소원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린 밥상을 마주하고는 제가 밥 위에 올려주는 반찬을 먹으면서 지민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지민이를 보며 가슴이 메어와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우리 두 모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저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면서 꺼내놓은 이야기는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동생만 예뻐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것이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받던 모진 구박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요. 저 집안일은 제가 다 해야 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없었고 아빠의 이상한 관심 때문에 엄마는 저를 더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사는 길은 내가 잘 돼서 출세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검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검사가 되고 나서 엄마가 자꾸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데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하면서 버텼는데 요즘은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날 낳아버리고 간 친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힘들고 원망하고 미움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엄마 죄송해요. 하는데 저는 지민이를 안아버렸습니다. 내가 미안하고 죄인인데 이렇게 착한 내 딸 도대체 내가 무슨 벌을 받으려고 이랬나. 이제 저는 딸이 2명이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지민이는 민서이고 민서는 지민이입니다.
지민이에게 못해준 제 사랑을 맘껏 민서에게 주고 지민이를 못 키운 대신 우리 민서를 친엄마가 찾으러 올 때까지 제가 또 잘 키울 겁니다. 이제 저는 평생 짊어지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의 남은 생은 제 사랑하는 두 딸들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못난 늙은이의 사연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